반갑습니다. 오늘 강의하게 될 유희성입니다. 네, 이렇게 오래간만에 강단에 쓴 것 같습니다. 포인터 저한테 주셨네. 예. 먼저 제가 막 긴장한 것 같죠. 예, 긴장한 척 하는 거고요. 먼저 어떻게 포문을 열어야 될지 막 고민을 많이 했고요. 지난 진짜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5월, 6월 배재현 사장님께서 이렇게 전체 우리 건강에 대해서 풀어주셨는데 그 중에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해서 제가 이 세 가지 주제로 강의를 맡았습니다. 강의를 맡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하고 이걸 짧게 어떻게 전달할까 했는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큰 틀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거. 일단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 이 세 가지 고는 그 자체가 병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증상들이 일종의 경고고 어딘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를 병이라고 본다기보다는 그런 현상이 왜 나왔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출발점이 있을 건데 지금 이 세 가지 약,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에 처방되고 있는 약들이 그 현상, 일어나는 혈압이 올라가는 거, 당 수치가 올라가는 거,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것만 낮추는 데 주안을 두고 있지 그게 왜 올라갔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도 않고 설명할 수도 없는 영역이라고 덮고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몸이 잊지 마세요. 몸이 괜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정말로 똑똑합니다. 그리고 그 똑똑한 방향성이 뭐냐면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 또 우리 몸이 위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아이가 감기가 걸리면 열이 납니다. 아이를 괴롭히려고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플 때 열이 나는 건요, 뭔가 몸에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죠. 물론 감염이 안 되고 감기가 안 걸려서 열 자체가 안 나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지만 만에 하나 감기가 걸리고 외부에 균이 들어와서 감염이 됐을 때 열이 안 나면 문제예요. 열이 나서 그것을 죽여야 되는데 열이 안 나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일어나는 작용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원인을 찾아가고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2년 반 전인가 했던 3고 강의를 봤는데요. 분노에 가득 차 있더라고요. 2023년 저 개인적인 삶의 목표는 친절하자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친절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구절이 여기저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분노를 좀 가라앉히고 최대한 친절하게 해보려고 아침부터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 아내가 제가 어제 거의 밤새도 교환을 만들었는데 아내가 아침에 제가 분노를 일으킬 내용들 다 지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근데 약을 독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약이 독이니 무조건 먹지 마라가 아닙니다. 알고 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은 반드시 공부를 하고 자격증이 있는 의사와 약사가 다루게 한 거죠. 그걸 좀 꼭 기억하셨으면 위험합니다.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전제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무심결에 이렇게 약국에서 약을 받아올 때요, 약사님에게 건당 500원인가 1000원인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복약 설명서라는 복약 설명, 약을 먹는 거에 대한 설명 비용이 의료보험공단에서 약사님한테 갑니다. 그게 있어요. 약사님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요 약을 드실 땐 요런 걸 주의하셔야 돼요. 물론 의사 선생님도 얘기해 주겠지만 약을 딱 이렇게 전해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위험한 요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설명하라고 약사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는 11년째 건강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고요. 생물을 배운 건 고등학교 때가 끝입니다. 하지만 저의 건강의 문제로 자꾸만 들여다보게 되고 많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 어떤 분은 길게도 1시간도 이야기를 나누는데 쭉 살펴보면 몸이 참 대단합니다. 우리 몸이 참 잘 만들어졌어요. 뭔가가 망가지면 예비작동도 망가지고요. 우리가 잘못할까봐 그 보완책도 만들어 놓고요. 그런 메커니즘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걸 깡그리 잊어먹고 당장 그냥 내 몸에 열 나면 싫고 어디에 통증이 나면 싫고 그래서 빨리 그 통증만 없었으면 좋겠고 하는 우리의 조급함이 이 굉장히 괜찮은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도 좀 꼭 드리고요. 몸을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몸이 하는 행동,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굉장히 계획되고 준비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약, 풀조차, 즐거울 낙자에 풀초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약을 전 세계적으로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한자에 그렇게 돼 있어요. 즐거움을 주는 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약에 대한 굉장한 신뢰를 잊긴 하나 한편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약은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약은 어떤 급격히 몸이 나빠지는 걸 잠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 상태로 계속 두면 막 혈압이 막 급속도로 올라갈 때 잠깐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돼요. 자칫 너무 한도를 넘어가면 정말 혈관이 터지기도 하고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잠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거로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무조건 끊자가 아니라 약으로 시간을 버십시오. 하지만 약을 갖고 치료한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시간은 벌 수 있어요. 잠시 위급한 상황을 넘길 수 있지만 약으로 내가 혈압이 조절되고 있고 혈당이 조절되고 있으니까 나는 병에서 벗어났어 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 뭐라 그래요? 혈압 지금 제가 얘기한 약들은 다 뭐라 그래요? 평생? 여러분 약이라는 건 치료와 정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먹는 건데 평생 먹으라고 하면 그게 밥이지 약입니까? 근데 왜 평생 먹으라 할까요? 치료가 안 된다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다는 또 다른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두 번째, 약을 통해서 통증과 불편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저는 맨하텍을 만나기 전에도 저희 3남매를 키우면서요. 아이들이 열이 나면 가급적 해열제를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찬수건으로 해서 머리 쪽으로만 너무 열이 가지 않게만 해주고 충분히 재우고 물을 먹였어요. 근데 간혹 밤에 해열제 한 숟갈씩 먹인 적은 간혹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잠을 좀 푹 자야 되는데 열이 나니까 열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서 수면이 잘 되도록 그런 통증을 좀 낮춰주기 위해서 잠시 먹인 경우는 한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푹 자도록 뭐 그런 목적이죠. 그래서 약이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는 없다. 몸은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건 자연치유력이다. 우리 몸에. 그래서 그걸 방해해서는 안 되고 약이 때로는 회복되는 걸 방해한다. 제가 이 통계를 좋아하는데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도대체 대한민국 사람들은 1년 동안 약을 얼마나 치먹을까? 있더라고요. 1년에 대한민국 약 규모 시장이 9조에서 10조 사이입니다. 이게 몇 년 전 데이터니까 아마 10조를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2, 3년 전 데이터인데 1년 동안 약 어마어마하죠. 항암제부터 비싼 약 엄청 많잖아요. 뭐 닌거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먹는 수많은 약들이 한 10조쯤, 9조에서 10조쯤 팔리는데요. 그 중에 고혈압 약이 1조 5천억이에요. 또 하나 볼까요? 그래서 이거 제가 그냥 그대로 캡처해 왔어요. 여러분들이 좀 안 믿으실까봐. 그러면 또 하나 얘기 들으면 고지혈증 약이 1조입니다. 당뇨약이 1조예요. 1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이 한 9조쯤 약을 먹는데 그중에 3조 5천억이 이 약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소모하는 시장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용을 투자해서 먹고 있는데 과연 그 비용을 투자한 만큼 기대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기대 효과는 고사하고 혹시라도 그거로 인해 몸이 더 불편해지는 상황이 있지 않는지 살펴보길 바랍니다. 제가 80대가 넘으신 어르신들을 이렇게 상담을 할 일이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무기력하고 어지럽고 막 그런 증상이 동반돼요. 근데 그게 영락없이
여러분도 식약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고혈압약의 부작용을 치면 식약청 홈페이지에 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들어가서 그렇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방받고 있는 고혈압약에도 복약지시서가 안에 있지만 약사님이 약을 까면서 그 설명서를 휴지통에 버리고 약만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볼 수가 없어요. 실제로 거기를 글자가 막 요만해요. 막 돋보기를 대야 볼 정도로 작게 빼곡하게 되는데 부작용이 써 있어요. 명백하게. 제가 오늘 그것을 확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번 각각의 약들에 대해서 이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약 소비자세요. 소비자. 의료 소비자예요. 의료를 소비하는 입장에서 권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알아야 돼요. 이제 알고 적절하게 사용하자. 여기 앞에 간호사님도 계시고 저기 우리 치과 원장님도 아까 오셨고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신데 의료 주권 내가 돈 내고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파트너가 허리가 불편하셔요. 그래서 허리가 불편하셔서 몇 군데 병원을 이렇게 갔는데 세 군데를 갔는데 첫 번째 병원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병원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됩니다. 세 번째 병원 뭐 어디 있는 성모병원이라 그러는데 조금 지켜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제가 세 군데를 갔는데 두 군데에선 당장 수술하자 그러고 허리가 좀 불편하셨나 봐요. 한 군데는 지켜보자 그러는데 2대1로 하잔 쪽이 많으니까 해야 되겠죠 이러는 거예요. 잘 생각해. 여러분이라면 제가 물어봤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수술을 하게 되면 돈이 되죠. 수술비를 받고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근데 세 번째 병원에서는 자기가 수술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도 기다려보자고 얘기한다면 어느 쪽이 당신을 위해서 한 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2대1이니까 하잔 쪽으로 가? 다수결이야? 약을 먹어야 된다는 정보를 주는 쪽도 일리가 있고 틀린 건 아닙니다. 분명히 목적성도 있고 이유도 있고 합당한 근거도 있겠죠. 하지만 가급적이면 줄이셔야 됩니다라는 쪽의 이야기도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3조 5천억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는 제약회사에서 주장하는 주장과 이제 좀 반대되는 주장을 펼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3조 5천억이죠. 어마어마한 회사가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전파하는 정보와 싸워야 된다는 부담감으로 열흘을 고민했어요. 대신 또 거기다 친절하게까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싸우지? 여러분 막 텔레비에서 의사 선생님 나와서 반드시 먹어야 돼 안 먹으면 큰일 나요 막 이러면 그 말을 믿지 경영학과 나온 제 말을 믿겠습니까? 근데 아까 제가 허리 얘기를 한 것처럼 이익관계에서 이익 연관관계에서 잘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보를 수렴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이제 제 강의를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설마 그렇게 나쁜 건데 의사가 주겠어? 설마 그렇게 부작용이 있는데 팔게 하겠어? 설마 계속 그럴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저의 이야기가. 그런데 제가 창작하거나 만든 내용이 아니라 다 조금만 여러분이 관심 갖고 검색해보면 식약청 홈페이지에도 떠있는 내용들만 그대로 골라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절한가요? 예. 친절하다고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많이 적어놨어요. 자,